정우 씨는 참 든든해요.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거든요. 저도 수진 씨와 함께 걸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50 중반의 정호에게 찾아온 마음의 떨림,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친구의 아내 수진, 그리고 25년 함께한 아내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산행에서 시작된 작은 설렘이 가져온 인생의 큰 깨달음을 만나보세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복받는 하루가 되실 겁니다. 토요일 아침 가을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정호의 하루를 깨웠습니다. 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는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죠. 오늘은 오랜 친구 성민과 함께하는 부부 동반 등산 약속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여보, 준비됐어? 아내가 등산복을 입고 나오며 물었습니다. 정호는 배낭을 메며 고개를 끄덕였죠. 결혼한 지 25해, 이런 평범한 주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민과는 대학 동기로 만나 지금까지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둘 다 쉰을 넘긴 나이가 되어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곤 했죠. 최근에는 아내들까지 합류해서 부부 동반 등산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지하철역에 도착하니 성민 부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호야, 늦었네. 성민이 손을 흔들며 웃었죠. 그 옆에 서 있던 수진이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 씨. 수진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부드러웠습니다. 48살의 수진은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며 따뜻한 인상을 주는 여자였죠. 성민과 결혼한 지는 20년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버스에 올라 산행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성민은 여전히 농담을 좋아했고 정호의 아내는 수진과 요리 이야기로 화기애애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무심코 수진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죠. 햇빛이 수진의 얼굴을 비추니 피부가 더욱 맑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지? 그냥 오랜만이라 그런 건가? 정호는 갑자기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상했죠. 수진과는 몇 번이나 만난 사이인데 오늘따라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민이 스트레칭을 하며 말했죠. 자, 그럼 출발해 볼까? 오늘 목표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야.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낭끈을 다시 한번 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등산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걸까요? 그럼 천천히 올라가 볼까요? 수진의 말에 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평소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걸 정호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등산로에 들어서자 초입의 완만한 길이 점점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평소보다 숨이 차는 모습을 보였고 정호의 아내도 걸음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죠. 반면 정호와 수진은 꾸준한 속도를 유지하며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괜찮아? 정호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성민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죠. 먼저 올라가. 우리는 천천히 갈게. 정상에서 만나자.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함께 올라가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올라가서 자리를 봐둘까요? 성민 오빠는 원래 천천히 오르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렇게 정호와 수진은 둘만의 산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없이 걸었죠.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만이 고요한 산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등산 자주 하시나 봐요. 걸음이 정말 안정적이세요.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호는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혼자 산에 올라가곤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정호의 대답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요즘 산행이 좋아졌어요. 일상에서 벗어나는 기분이랄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어떤 여유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정호는 그 목소리가 마음에 스며드는 걸 느꼈죠. 오르막이 더욱 가팔라지면서 둘 사이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좁혀졌습니다. 가끔 수진이 발을 헛디딜 때마다 정호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도왔죠. 그럴 때마다 짧은 접촉이 있었고 정호는 그 순간마다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조심하세요. 정호가 바위 구간에서 수진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손은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따뜻했죠. 고맙습니다. 수진이 대답하며 살짝 붉어진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정상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탁 트인 전망이 눈앞에 펼쳐지자 둘 다 감탄사를 내뱉었죠. 와, 정말 장관이네요. 수진이 두 팔을 벌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호는 수진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산으로 살짝 상기된 볼,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땀에 젖어 햇빛에 반짝이는 이마.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죠. 두 사람은 정상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죠. 말없이 경치를 바라보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순간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호는 수진을 바라보았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도 정호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정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에서 성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정호야. 어디 있어? 그 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죠.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요. 정호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쉬움이 스쳐 지나갔죠. 조금만 더 그 순간이 계속되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그날 밤부터 정호의 마음은 이상했습니다. 정상에서의 그 짧은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수진과 마주 앉아 물을 마시던 그 시간, 바람에 흩날리던 수진의 머리카락,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던 그 눈빛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오늘 등산 어땠어?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정호는 괜찮다는 듯이 대답했죠. 좋았어. 날씨도 맑고 경치도 예뻤고. 하지만 정호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도 정호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도 문득 수진의 웃는 모습이 떠올랐죠. 특히 하산길에서 미끄러운 바위를 내려올 때 정호가 수진의 손을 잡아주던 순간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때 수진이 고마워요라고 말하며 지었던 미소가 너무나 따뜻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호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은 친구의 아내였고 자신에게도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게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부부 동반 등산 약속이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산이었죠. 정호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수진을 다시 만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숨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만남의 날, 정호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수진도 먼저 와 있었죠. 둘만 있는 시간이 몇 분 흘렀습니다. 정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죠. 그냥 평상시와 같아요. 수진 씨는요? 저도 별다를 게 없어요. 다만,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지난번 등산이 자꾸 생각나네요. 정상에서의 그 경치가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정호는 수진이 정상에서의 경치만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물어볼 수는 없었죠.
이번 산행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민과 정호의 아내가 뒤처지면서 정호와 수진이 앞서 나가게 된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가 더 많아졌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습니다. 정호 씨는 참 든든해요. 수진이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거든요. 그 말에 정호의 마음이 뛰었죠. 저도 수진 씨와 함께 걸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둘 다 미묘한 기분을 느꼈죠. 말로는 단순한 칭찬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그보다 훨씬 깊은 것 같았거든요. 휴식 시간에 나란히 앉아 물을 마실 때도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길어졌고 대화 중간중간에 생기는 침묵도 어색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침묵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에는 어느 산에 가볼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수진 씨가 가고 싶은 곳이 있나요? 단풍이 예쁜 곳이면 좋겠어요. 가을 산행은 언제나 설레거든요. 수진의 대답에서 정호는 묘한 의미를 느꼈습니다. 가을 산행에 대한 설렘일까?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 때문인 설렘일까요? 하산길에서도 정호는 수진을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돌부리에 걸릴 뻔한 수진의 팔을 잡아주기도 하고 가파른 내리막에서는 먼저 내려가서 손을 내밀어주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둘 사이에는 무언의 교감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수진과의 시간이 즐거웠던 것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거든요. 이런 감정을 계속 가져도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정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함께 걸었던 산길이 꿈속에서도 계속 이어졌죠. 산행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정호의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도 문득 수진의 목소리가 떠올랐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수진이 웃던 모습이 생각났죠. 이런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멍하게 있는 일이 많네. 무슨 일 있어? 정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 하지만 정호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동안 아내에게 이런 마음을 숨긴 적이 없었거든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성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호야, 시간 있으면 나와서 한잔하자. 오랜만에 우리끼리 말이야. 정호는 망설임 없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었거든요. 단골 술집에서 만난 성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어때? 회사 일은 괜찮고? 성민이 소주를 따르며 물었죠. 정호는 그저 그렇다며 대답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성민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야. 우리 수진이 요즘 당신 칭찬을 많이 하더라. 정호의 손이 잠시 멈췄죠. 무슨 칭찬을요? 부드럽고 믿음직하다고 산에서도 세심하게 챙겨준다고 그러던데. 성민은 무심코 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정호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수진이 자신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친구 아내니까 당연히 챙기는 거죠. 정호가 애써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죠. 수진이 처음에는 부부 동반 산행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어. 모르는 사람들과 어색할까봐 걱정했거든. 그런데 요즘은 언제 또 가냐고 물어보더라고. 성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 산행을 기다린다는 말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거든요. 혹시 자신과 같은 마음인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산행 자체가 좋은 걸까요? 정호야, 나도 수진이랑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요즘 들어 아내를 새롭게 보게 돼. 성민의 말에 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롭게요? 산행을 하면서
평소에 못 봤던 수진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 밝고 활기차고 웃음도 많고. 집에서는 좀 조용한 편인데 말이야. 성민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죠. 정호는 성민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성민이 말하는 수진의 모습이 바로 자신이 산에서 봤던 수진의 모습과 같았거든요. 밝고 활기차며 웃음이 많은 그런 수진 말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서로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 성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네 부부는 어때? 결혼한 지 25년인데도 여전히 다정해 보이던데. 정호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 언제부터인가 너무 익숙해져서 설렘이나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수진에게서는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글쎄요, 오래 사다 보니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정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집에 돌아온 정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편안한 집옷을 입고 과일을 깎아 먹고 있는 평범한 모습이었죠. 언제부터 이런 일상이 당연해졌을까요? 술 많이 마셨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내 옆에 앉았죠. 적당히 마셨어. 성민이는 잘 있고? 아내의 자연스러운 질문에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진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잘 있어. 수진 씨도 산행을 재밌어 한다더라고.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수진 씨 정말 좋은 분이야. 나보다 나이는 적지만 생각이 깊고 차분해. 그날 밤 정호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성민이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수진이 자신을 칭찬했다는 것, 산행을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성민이 몰랐던 수진의 새로운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정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민과의 술자리 이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정호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이 많았던 것도 있지만 집에 가면 또 복잡한 생각에 빠질 것 같아서 일부러 늦게 마무리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정호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비가 생각보다 많이 내리고 있었죠. 우산을 깜빡한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정호는 받았죠. 여보세요? 정호 씨. 저 수진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호는 깜짝 놀랐죠. 수진이 직접 전화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 수진 씨. 무슨 일이세요? 정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죄송해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어떤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사 앞에 있는데요. 왜요? 무슨 일 있나요? 정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지금 성민 오빠 회사 근처에 있는데 우산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민 오빠는 부산 출장 중이고 택시도 안 잡히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 차 가지고 가겠습니다. 정말요? 너무 죄송한데. 수진이 고마워하는 목소리였죠. 정호는 주소를 듣고 곧바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수진이 서 있던 곳은 작은 카페 앞이었습니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죠. 정호가 차를 세우고 경적을 울리자 수진이 뛰어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차에 타면서 말했습니다. 비에 살짝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고 볼이 조금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죠. 정호는 그런 수진의 모습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정호가 히터를 틀어주며 말했죠. 차 안에는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밖으로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뭐 하러 나오셨어요? 정호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죠.
친구 만나러 왔다가 늦어졌어요. 성민 오빠가 출장 간다고 해서 오랜만에 나온 건데.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을 때 정호는 무심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으로 스쳐 지나가며 수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 순간 수진도 정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정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성민 오빠한테는 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괜히 오해할 수도 있고. 수진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수진도 자신과 같은 마음인 걸까요? 차 안의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빗소리와 음악 소리만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죠. 신호등이 바뀌어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는 수진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마음이 복잡해 보이시던데. 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눈치챘다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복잡해 보여요? 산에서도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서. 수진의 관찰력에 정호는 당황했죠. 그냥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호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도 요즘 그래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일상이 답답하다고 해야 하나. 새로운 걸 찾고 싶은 기분이에요. 정호는 수진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이 말이 무슨 의미인 걸까요? 하지만 깊이 물어볼 수는 없었죠. 수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욱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차에서 내리려다가 잠시 멈춰서더니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정호 씨.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그 말에 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는 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죠. 정호는 운전대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비 많이 와요. 정호가 겨우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죠.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돌아와서 차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정호가 창문을 내리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수진은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정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을 집에 데려다 준 그날 밤 정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늦었네. 야근했어? 응, 일이 좀 밀려서. 정호가 대답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짓말이 또 나왔죠. 언제부터 아내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비 많이 오는데 우산은? 아내가 정호의 젖은 어깨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호는 깜빡했다며 애매하게 웃었죠. 감기 걸리겠어. 얼른 씻고 나와.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에 정호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죠. 이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샤워를 하면서 정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55살의 중년 남자, 회사에서는 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집에서는 그저 평범한 남편이었죠. 이런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수진 같은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마터면 가정을 무너뜨릴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진과 둘만 있었던 그 시간들,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들, 오늘 밤 차 안에서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위험한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아내가 따뜻한 우유를 끓여놓고 있었습니다. 마시고 자.
몸 따뜻하게 해야지. 아내의 미소가 너무 순수해 보였죠. 고마워. 정우가 우유를 받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손이 정우의 손에 살짝 닿았는데 그 온기가 마음 깊숙이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함을 당연하게 여겨왔을까요? 여보.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혹시 요즘 이상해 보여? 아내는 잠시 정우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별로 안 이상한데. 다만 요즘 좀 피곤해 보이긴 해. 그냥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서. 정우가 말했죠. 아내는 정우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그럴 나이지 뭐. 나도 요즘 그래. 우리가 벌써 결혼한 지 25년이나 됐다니 믿어져? 아내의 말에 정우는 새삼 놀랐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죠. 힘들었을 텐데. 나 같은 사람하고 살면서.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무슨 소리야. 우리 잘 살고 있잖아. 큰 탈 없이 여기까지 온 것도 고마운 일이고. 아내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우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25년 동안 자신과 함께해온 사람, 자신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곁에 있어준 사람이 바로 아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한순간의 설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정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며 웃었죠. 갑자기 왜 그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고백이었지만 진심이었죠. 그날 밤 정우는 아내 옆에 누워서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과는 다른 이유였죠. 수진에 대한 생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거의 저지를 뻔한 실수에 대한 반성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내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였지만 마음을 담아 만들었죠. 어머, 웬일이야? 오늘 무슨 기념일이었나?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하고 싶어서. 아침을 먹으면서 정우는 아내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는 아내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보, 다음 주말에 우리끼리 어디 갈까?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말이야. 아내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어디로 갈까? 바다? 산?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확신했죠.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평생 함께해야 할 사람은 바로 아내라는 것을. 회사에 가는 길에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에 대한 감정은 여기서 정리하기로. 더 이상 위험한 경계선을 넘나들지 않기로 말입니다. 정우가 마음을 정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내와의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했고 수진에 대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멀리했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또다시 부부 동반 등산 약속일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느 산에 가기로 했다고? 아내가 등산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정우는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단풍이 예쁘다는 설악산으로 정했어. 사실 정우는 이번 산행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빠지면 성민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수진과 마지막으로 정리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성민 부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정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잠깐 어색한 표정을 지었죠.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성민이 밝게 말했습니다. 단풍 구경하기 딱 좋은 날씨야.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호가 의도적으로 아내와 함께 걸었죠. 수진과 성민이 앞서가고 정호와 아내가 뒤따라 걷는 형태였습니다. 여보, 요즘 산행이 재밌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좋은 운동이 되는 것 같아. 당신도 즐거워 보이고. 수진 씨가 있어서 더 재밌어.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대화가 잘 통해. 아내의 말에 정호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네 사람이 함께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한 산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죠. 하지만 정호는 경치를 제대로 감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호 씨, 요즘 어떠세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그 눈빛에서 다른 의미를 읽었죠. 지난번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수진 씨는요? 정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뛰었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죠. 점심을 먹은 후 성민과 정호의 아내가 먼저 정상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둘 다 컨디션이 좋아서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죠. 정호와 수진은 자연스럽게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죠. 정호 씨. 네. 정호가 대답했지만 시선은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일, 저도 그 이후로 많이 생각해봤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호는 걸음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호 씨도 느끼셨죠? 우리 사이에 뭔가 다른 감정이 있다는 걸. 수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느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죠.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서 끝내야 해요.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끝내요? 우리 모두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민이, 그리고 제 아내. 정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한참 정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호 씨 말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감정이 뭔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제 아내라는 걸요. 정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성민 오빠와 20년 넘게 살아왔는데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그 모든 걸 망칠 수는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도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었죠. 그럼 우리 좋은 사람으로 남아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아쉬움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사실 정호 씨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 혼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수진 씨 덕분에 제가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게 뭔지 깨달았어요. 정호가 대답했죠. 바로 그때 산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지나가는 바람이 마치 그들의 미련까지도 함께 가져가는 것 같았죠. 그럼 올라가 볼까요? 성민 오빠와 사모님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러죠. 정호가 대답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묘한 긴장감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안한 친구 사이의 대화가 이어졌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니 성민과 정호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여기 경치 좀 봐. 정말 끝내주지. 성민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고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죠. 그 손의 온기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과의 마지막 대화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다시 봄이 찾아왔죠. 그동안 정호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거든요. 여보, 오늘도 등산 가는 거야? 아내가 등산복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성민 부부와 함께하는 산행이었죠. 지난 겨울 동안은 날씨 때문에 산행을 쉬었거든요. 응, 성민이가 벚꽃 구경하기 좋은 산을 찾았다고 하더라. 정호가 대답하며 배낭을 챙겼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편안했죠. 수진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떨림도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만난 성민 부부는 여전히 다정해 보였습니다. 수진도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모습이었죠. 정호와 눈이 마주쳤을 때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함은 전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 씨.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호도 편안하게 대답했죠.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수진의 대답에서도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일을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걸 서로 느낄 수 있었죠. 버스 안에서 네 사람은 그동안의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성민은 겨울 동안 취미로 요리를 배웠다며 자랑했고, 수진은 독서 모임에 가입했다고 했죠. 정호의 아내는 요가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겨울 동안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정호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정호는 아내와의 시간을 많이 늘렸거든요. 부럽네. 우리도 어디 가볼까? 성민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등산로에 도착하니 벚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연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네 사람 모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정호의 아내가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죠.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각자 부부끼리 걸었어요. 정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걸었죠. 그 손의 온기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뭔가 더 다정해진 느낌이야. 그래. 나이가 들면서 당신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 정호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젊을 때는 못 봤던 당신의 좋은 점들이 지금 보이더라. 아내의 말에 정호는 미소를 지었죠. 휴식 시간에 네 사람이 함께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직접 만든 김밥과 정호 아내가 준비한 샌드위치를 나누어 먹었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정호야, 너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정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죠.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여서 좋네요.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정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심장이 요동치지 않았어요. 대신 좋은 친구를 바라보는 편안한 마음이었죠. 수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산을 물들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네 사람은 그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정말 장관이네. 성민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느껴져. 정호는 아내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렇게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아내가 정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25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죠. 하산길에서 정호는 생각했습니다. 가끔 흔들릴 수 있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다. 아내와 손을 잡고 걸으면서 정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평생 함께 늙어갈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여자라는 것을. 수진과 성민 부부도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죠. 주차장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죠. 다음에는 여름 산행으로 만나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인사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주말에 바다 구경 갈까? 둘이서 말이야. 좋아. 오랜만에 둘만의 여행이네.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지나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이제 정호의 마음은 단단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정호와 수진의 이야기는 중년의 일시적 감정보다 오랜 세월 함께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한순간의 설렘에 흔들릴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보여줍니다.